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상임위 차원에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법정 기한 문제를 들어 일단 제동을 걸고 일정 수용 여부를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데 대해서 자신의 제기된 의혹을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고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문회 완주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을 못 믿을 나라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때문에 두 나라 신뢰를 해치게 됐다는 주장인데 앞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당정은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 예상 2조 원 이상을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손 의원과 검찰은 목포시 사업계획이 보안 자료였는지를 놓고 첫 재판부터 증인과 증거 채택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여야가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상임위 간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이라며 제동을 걸어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내 하루 열어야 한다. 야당은 다음 달 초 적어도 이틀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는 가운데 결국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직접 답을 해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일이라도 2일을 넘어서는 3일까지도 저희들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일체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정인참고위원회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점을 끌어냈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문제라면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추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쪽은 의총을 통해서 훨씬 중대한 합의도 뒤집었잖아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돼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한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석님, 간사가 한 합의사항 아닙니까? 아니 간사가 합의를 하는데 법에 준해서 해야지요.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상임위 간사가 합의한 의사 일정을 여당 원내 지도부가 뒤엎기는 쉽지 않지만 여야 간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잠정 합의안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간사 합의를 존중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를 검토 중인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청문 준비장과 면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은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 곳곳에서도 충돌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대거 참석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조국 후보자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
물론 이제 일부 의혹도 있고 고소고발 사태, 현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신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공식적인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까지 감안해서 저도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을 근거 없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한 회의였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92년도 9월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배에 품은 상태에서 부모가 가가지고 그 이전에 신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합격 통지서를 보면은요, 91년 2월 24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 특혜 의혹과 웅동학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학비리, 입시부정, 논문, 회계 전부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의혹일 뿐이다? 청문회에서 해결하면 된다? 웅동학원에 대한 자료가 만약에 제출을 요청이 된다라고 하면 홍신학원과 관련된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살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소 고발 난타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최고위원은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조 후보자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고발 등 강경 방침을 밝혔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앞서 제기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거듭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에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검찰개혁 관련 법제화를 완결하겠다는 내용의 두 번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현 정부의 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책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예컨대 지금 재산비례 벌금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어느새 그쳤습니다.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오늘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을 장마가 계속됩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충청 이남지방과 또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추다도와 전남 진도, 완도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제주와 전남 섬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00mm 안팎의 큰 비가 왔습니다. 완도 여서도에는 122.5mm, 제주 추자도에는 96.5mm, 제주 성산읍에 66.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 2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깎아내렸습니다.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거듭 한국을 못 믿을 나라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쿠아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불행히도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日韓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아베 총리는 자국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와서도 한국을 못 믿을 나라로 되풀이 비난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米朝プロセスを支持し朝鮮半島の非核化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과잉 생산된 미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중국 대신 추가로 수입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도우미로 나선 아베 총리.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태도는 심하고 현명하지 않으며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감을 표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이 매우 좋은 친구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산케이 신문은 과거에도 우리 정부와 고위 인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일이 내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직접 가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생애 처음으로 펀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의 상품 설명을 상세히 듣고 가입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해봤다. 없었습니다. 아, 없으세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은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주식도. 문 대통령이 가입한 주식형 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언급하고 소재나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이 우리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제2, 제3의 펀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얻어지는 운용 보수의 또 절반은 또 소재 부분 장비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기관 등에 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착한 펀드. 대통령과 은행 직원들의 간담회에는 윤봉길 의사의 조카도 참석했습니다. 필승코리아 펀드랑 윤봉길 의사님하고 무슨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애국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당초 계획 1조 원보다 대폭 확대하여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확장적인 기조를 담아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업의 소재 산업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희소 금속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이를 돕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8개 원소인 베릴륨과 니오뷴, 몰리브덴 등에 대한 실험과 분석을 통해 소재 국산화를 돕고 있습니다. 80여 가지 시험 장비를 통해 희소 금속의 부품 소재화를 연구하고 있고 매년 6천여 건의 장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영향 아래 놓이게 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240여 개 업체, 품목으로는 9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장을 방문해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핵심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선생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와 함께 우리 인천 기업들의 그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저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소금속인 몰리브덴의 수입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일찌감치 전환한 기업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휴대폰 핵심 부품 소재의 수입을 인도와 중국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수출 규제 압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인천시는 경영안정자금 특별회계와 함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재 산업의 파이를 키워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독도 일대에서 이틀 동안 펼쳐진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 끝났습니다. 매년 2차례 진행해오던 훈련이었던 만큼 우리 군은 조만간 올해 2번째 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둘째 날 훈련은 첫째 날과 달리 해군이 아닌 해양경찰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영해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 어선 또는 민간 선박, 관공선 등을 납포하거나 몰아내는 연습을 한 겁니다. 해경의 1,500톤급 대형 경비함을 비롯한 함정 4척과 초계기 1대, 헬기 2대가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을 폈고 해경 특공대도 투입됐습니다. 해군 전력은 독도 먼바다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형태로 훈련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올해 훈련에선 육해공 합동의 입체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전사까지 동원됐고 규모는 예년의 2배로 확대됐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미뤄뒀던 훈련을 재개하면서 일본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훈련 명칭을 아예 바꿈으로써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절대로 휘말려들지 않겠다. 군 당국은 앞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면서 올해 2번째 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야 사당에 맞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달 말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사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자 결국 소위원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 회의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결과를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표결 정말. 김종민 의원. 자, 재석위원 11분 중 찬성 7분. 김종민 의원. 반대는 없습니다.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다 알았어요. 뒤이어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소위 표결 처리가 여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표결합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민주당의 폭거입니다. 5개월 동안 기회를 드릴 테니까 5개월 동안 이야기 좀 들으세요. 네. 이 해온 논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지금 이 직원들이 이거를 허위로 작성했다고요? 아니, 선관위랑 상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특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거짓말 그 자료로 이걸 왜곡한. 아니 그러니까 주시라고요. 네, 주시면 그렇게 서로 책임이 같이 따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학이라며 표결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 의석 분포를 기준으로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지연 전수를 쓸 가능성도 있어 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말 정개특위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YTN 최정민입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손 의원과 검찰은 목포시의 사업 계획이 보안 자료였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낸 뒤 구역 내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하거나 지인에게 구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재판의 쟁점은 건네받은 목포시의 사업 계획이 보안 자료인지 여부였습니다. 손 의원 측은 사업 계획이 언론 등을 통해 미리 공개됐기 때문에 보안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업이 올해 4월 확정된 만큼 그 전까지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맞섰습니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건물을 사 부동산 실명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는 탓에 오래전부터 조카들을 지원해왔고 금액도 개인 이익을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고 모든 자금을 댄 점을 들어 차명재산이라고 봤습니다. 양측은 첫 재판부터 증인과 증거 채택 문제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달 뒤인 오는 10월 21일에 열립니다. YTN 나희인입니다.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가 이번 주에 잇따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모레 같은 혐의의 승리는 하루 앞서 내일 각각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여러 차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도 있어서 이번 주에 출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프로야구 해설위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이모 해설위원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 2017년 서울 삼성동 성능역 부근 술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5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상 체험을 위해 고무보트에 탑승한 중학생과 교사 140여 명이 강풍에 먼 바다로 떠내려갈 뻔한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유흥주점 출입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50대 여주인이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중년 남성도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젯밤부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남자분 이제 이렇게 들것에 실려갖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거 봤어요. 다 뭉개갖고 들어가고 눈하고 어디하고 몸통에 피가 좀 많이 묻어있어요. 경찰은 남성과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교사 141명이 바다 한가운데서 해경에 구조됩니다. 전남교육청이 운영하는 인근 학생 수련원에 입소해 고무 보트를 타고 해상 체험에 나섰다가 강한 바람을 만난 겁니다. 하마터면 먼 바다로 떠내려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구조정을 급파하고 민간 어선의 도움까지 받아 40여 분 만에 141명 모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70대가 몰던 SUV 승용차가 5m 아래 인도로 떨어지면서 난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시 다행히 행인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후진하다가 추락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1톤 화물차에서 구조대가 다친 사람을 구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노포 나들목 인근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음료 제조회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내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전 9시 반부터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전현직 고위공무원과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판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윤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인보사 사태의 중심에 선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한 차례 더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다시 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회사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하면 추가 심의를 벌이게 됩니다. 소비자가 바라보는 경기가 급격히 악화해 지난 2017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3.4포인트 급락한 92.5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가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합의를 희망한다며 이번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협상에 따라 관세 폭탄 공격이 이어진 미중 간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근 몇 달간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0만 개의 일자리를 거론했습니다. They've lost 3 million jobs. It'll soon be much more than 3 million jobs. Their chain is breaking. The chain is breaking up like nobody's seen before. And once that happens, it's very hard to put it back together. You understand?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진정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인사가 아니라 중국 부총리가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The vice chairman of China came out that he wants to see a deal made. He wants it to be made under calm conditions, using the word calm. I agree with him on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만큼 중국이 협상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중국의 선택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로 쏟아부은 관세 폭탄이 적용되기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애초 협상단 만남도 이곳 워싱턴에서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으로 불법 체류자인 남성이 막무가내로 뛰어들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다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를 걸어가던 한 남성. 거북길에 다다르자 멈춰섭니다. 주변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마주오던 차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옆 차선을 달리던 차 앞에 또 뛰어듭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 가까스로 차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이번에는 반대편 차선에 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뭘 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서 있더니만 갑자기 차가 순식간에 뛰어들더라고요. 이 남성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35살 A씨. 달리던 차량에 두 번이나 부딪힌 남성은 다행히 타박상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법 체류로 3년을 버텼지만 생활고가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취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향을 가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도로 목숨 걸려고 뛰어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출국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의자 빼기 장난과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중학교 1학년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의 아이가 같은 학교 학생들의 의자 빼기 장난으로 다쳐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는 학부모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인 13살 A군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 등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한 중학생이 수련회에서 교사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영주시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생 A씨 가족은 지난 21일 학교 수련회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A군이 교사에게 맞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A군이 수련회가 끝나고 숙소로 가는 도중 교사에게 끌려가서 식당 근처에서 가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 15분쯤 부산시의회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옷을 벗은 뒤 알몸으로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2자리였던 자동차 번호판이 다음 달부터는 3자리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쇼핑몰 등 민간시설 10곳 가운데 3곳은 주차 카메라가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서 혼선이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급이 시작되는 새 자동차 번호판은 앞자리가 3자리로 늘어납니다. 지난 2004년 지역 감정을 해소한다며 지역명을 없애고 2006년 녹색에서 흰색 번호판으로 바뀐 지 13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 대를 넘어서면서 번호판이 바닥났는데 자릿수가 늘면서 2억 1,000만 개가량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있는 번호판은 그대로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매달 신규로 등록하는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만 8자리 번호판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등의 카메라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설은 전국에 2만 2천여 곳. 이 가운데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곳은 전체 87.6%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97.9%에 달하지만 병원이나 쇼핑몰 등 민간시설은 70.9%에 불과합니다. 10곳 가운데 3곳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출차 시 주차료 정산이 안 되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입차 기록이 없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시거나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5만 대가량이 새 번호판을 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미인식 차량의 주차요금 정산 등을 처리해주거나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수동으로 열어줄 수 있는 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독려하고 민원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별 현장 대응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비와 주차 관련 인력 등이 줄어든 곳이 많아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 백제보 하류에서 끌어온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은 실개천을 따라 흘러갑니다. 충남 보령댐에 금강물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보령댐 저수율이 28%까지 떨어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보령댐 상류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에 잠겼던 도로와 땅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령댐에 금강물이 다시 공급된 건 지난해 4월 댐 수위가 정상을 되찾은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공급받는 금강물은 하루 최대 11만 5천 톤. 댐이 보내주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과 비교해보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저수율이 낮아지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단계로 진입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단댐이라든지 대청댐에서 수계전을 통해서 물을 공급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비상급 수용수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물절약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아파트 1030세대에 대해서 물절약 절수 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보령 시민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물 공급이 끊기진 않았어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계속 가물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하수라 식수 문제도 그렇고 빨래 같은 거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물이 예전 같지 않아 잘 나오질 않아요. 금강물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 언제 가뭄이 해소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드롬이 국제 포럼까지 열게 만든 겁니다. 박성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원아 강사는 BTS의 선한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BTS가 보여준 진정성 덕분에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들의 메시지가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마이너리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못하는 영어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BTS와 팬클럽 아미 그리고 뉴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화연구자 이지행 씨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계정 중 가장 많은 2,2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며 트위터의 지배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팬클럽 아미 역시 트위터를 통해 BTS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기부와 자선과 뭔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팬덤이고 왜냐하면 방탄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국 킹스턴대 영화 미디어 학부의 콜레트 발메인 교수는 BTS가 전통적 남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다는 신선한 시각을 내놨습니다. Boys learn not to cry for attention. Boys learn to be silent. So I'm interested in the way in which BTS express their emotions. I also suggest that it is a resistance to hegemonic masculinity. 아이돌 그룹을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포럼까지 연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28일까지 3일 동안 열리며 내년 1월 영국에서 열리는 BTS 콘퍼런스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사나 결혼식 등을 제외하면 평소 문이 열리지 않는 명동성당에서 특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후배 사랑을 담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동성당 대성전에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후배들을 돕기 위해 연 재능 기부 공연입니다. 성당 측에서 이제 저희 회사 측에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야 너무 감사하죠. 작은 일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게 되게 큰 저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음악 공부를 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결정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초도 주저하거나 생각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 2005년도에 유학을 나가고 했었는데 그때 나가면서부터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울림이 많은 성당의 특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쇼팽과 슈베르트로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성당 안에 음향이 되게 울림이 많고 그 울림이 많다는 것은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익금은 선우예건이 직접 뽑은 젊은 피아니스트 7명에게 장학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덜 알려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도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은 컸었고요. 공연 기획까지 포함된 깜짝 선물에 후배들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젊은 연주자들에게 연주 한 번 한 번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 7명의 피아니스트가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기쁘고 막 울컥했어요, 사실. 든든한 후원을 받은 젊은 피아니스트 7명은 이제 명동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내년 3월까지 특별한 공연을 이어갑니다. YTN 이진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합의 유지 노력의 중요성과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 간 이견으로 공동선언 도출에 실패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과 초청 인사들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폐막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7개국 정상들은 이란 핵합의 유지 노력의 중요성과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비공식 핵심 의제인 이란 핵합의 파기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Sur la base de ces échanges, nous puissions réussir à avoir un entretien au sommet entre le président Rouhani et le président Trump.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르게 여건이 조성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화답하면서 성공적인 G7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for the incredible job you did. This is a truly successful G7. There was tremendous unity. There was great unity. 공동성명은 또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무역과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없애고 무역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세계 무역기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퀘벡 G7 정상회담에서 정상들 간의 이견으로 공동선언 도출을 못한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주최하는 G7 정상회담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G7은 1998년 러시아를 받아들여 G8로 확대했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자 러시아를 제명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이 주최하는 G7 정상회의 개최지로 자신 소유의 마이애미 인근 도럴 골프 리조트를 유력하게 꼽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도럴 리조트 개최 암시와 관련해 어떠한 돈도 벌려고 하지 않는다,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도럴이 공항으로부터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음식점과 훌륭한 경관을 지닌 방갈로 등이 있는 점 등 입지적 장점을 들어서 아주 멋진 장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 폐막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을 묻자 낙관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협상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양측 간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 지역에 여전히 세차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주도와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가을 장마의 영향이고 중부 지역은 북쪽 기압골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한두 시간이면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충청 지역은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밤에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 5에서 최고 70mm,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엔 늦더위 기세가 어제보다 수그러들겠습니다. 어제는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지만 오늘은 대부분 지역이 보시듯 3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대구 28도, 광주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점점 떨어지면서 금요일부터는 20도를 밑돌면서 한층 더 날씨가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9월로 접어들면서 일교차큰 날씨 속에 남부 지역의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